네, 이제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과정은 관리자 PM 과정입니다. 어, 1, 2교시 때 좀 많은 내용들 좀 잡다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자,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프로젝트 사업 관리 내용들인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 추진 체계, 역할, 그다음에 NI 관점과 품질 관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업 관리의 절차, 내용, 관리 포인트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구축 지원 사업의 특성. NI 사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만 관리가 잘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사업 목적 및 기본 방향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그다음 품질 검증, 과제 조정위원회, PMO. 추가로 이제 컨설팅 영역이 하나 들어와 있겠네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을 바로 수행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주관과 참여 기관이 섞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구축된 데이터를 이쁘게 잘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관리 체계를 보시면 어떤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검토했던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구축할 때 문제가 없는지 예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같이 해보시는 거. 이제 관리 PM 쪽에서 보시면 PM님께서는 이러한 안내서나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샘플 데이터를 보거나 혹은 구축 과정에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고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일관된 문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또 다양한 구축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그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작성하셔서 NI 사업의 특성, 문서가 좀 많다. 음,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도 나름 물론 업체지만 NI 자문위원이라든지 과제조정위원회 컨설팅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합치거나 양을 좀 줄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비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근거 자료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더라.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룰에 따라서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체념하시고 작성을 좀 부탁드려요. 자, 구축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 및 주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이제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발주가 돼서 즉 이제 구현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설계가 돼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뭔가를 사업 수주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를 검증하는 조직은 TTA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지금 NIA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과업이 수주가 되면 과제조정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냐, 혹은 RFP가 작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지만, 과연 이 RFP와 제안서가 잘 맞고 있는 거냐, 과업이 수행될 때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주는 게 바로 과제조정위원회입니다. 또 수행 기간은 바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의 구축 개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개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자기 데이터들이 적절하게 잘 쌓였다, 잘 구축이 됐다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검사해서 이제 증명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또 다양한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대중성을 가지고 범용성을 가지고 확산이 돼서 국가 전체의 어떤 정보화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는 국가 과제이기 전에 국가와 국가 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곧 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력을 단단하게 한 근간이 바로 시드, 뿌리, 루트,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근간이 될 수 있다. 그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신다. 이런 추진 체계, 절차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 공고부터 시작해서 제안 접수 다 많이 보셨죠? 평가하고 과제 조정 심의하고 수행 계획서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급이 되면 사업 수행을 하게 되죠. 자, PM님께서는 이 프로세스를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좀 꿰고 계시면 좋겠죠. 시점별로 산출물을 제출해야 되는 시점은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업 수행 관점에서 수행 기관별로 이렇게 아레나를 즉 역할과 책임을 좀 나눴잖아요.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중간 보고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 최종 보고를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정산과 개방을 담당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한 점이 없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프로젝트의 기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PM님께서는 이것을 면밀하게 좀 보시고 이 사업 수행 관점에서 지금 빨간색 마킹되어 있는 이 점선 마킹되어 있는 이 구역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 중간 보고 최종까지의 이 단계가 다양한 문서들을 제출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우리 데이터가 적절하게 잘 가고 있어요를 증명하셔야 돼요. PM님께서는 이러한 일정들을 좀 고민해 주셨다가 저 뒤에 일정 관리라든지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과제를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프로세스를 좀 쫙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산출물을 제공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네요. 자, 과제조정위원회부터 볼까요? 앞에는 지금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위쪽은 내버려 두고요. 자, 과제조정위원회에서 데이터를 조정하고 혹은 RFP를 일부 조정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실성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이 되죠. 그래서 양이 많냐 적냐, 품질 목표가 많냐 적냐, 뭐 이게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죠. 물론 저를 보신 분도 계셔요. PM분들께서는 일부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과제조정위원회가 쉽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막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요. 거의 과제조정위원회는 협업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PM님께서 발표하시거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딱 설명을 하실 때 프로젝트가 SI성이냐 아니면은 우리 구축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니네가 야 이거 부분 이렇게 우리 AI야 AI는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공정 단계별로의 문제점과 구축 방법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모델 입증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의견을 제출하고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서가 작성이 되면 그 부분을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딱 하고 끝나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사업비 지급이 되고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를 딱 얘기하고 하는 거죠. 하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 달 안에 샘플 데이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자, 그렇다면 이 샘플 데이터는 뭐고 이전에 우리가 제안서에 작성됐던 데이터는 뭘까요? 달라요. 결이 달라요. 사업 수행 비용을 이용해서 즉 사업비를 지급받은 시점으로 해가지고 사업 수행이 진행되잖아요. 자, 협약 체결 이내에 한 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협약 체결 이내에 1개월 이내가 샘플 데이터 제출 시점이에요. 자, 샘플 데이터는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여러 가지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생육 단계라든지 혹은 시계열 데이터, 계절별로 뭔가 가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가을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름 데이터의 샘플 데이터 일부를 구축을 해서 사이클링을 돌려보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우셨죠? 원사이클. 원사이클 과정을 수집, 정제, 가공 이 과정을 모델까지 돌려서 한번 작지만 우리가 문서화나 현행화라고 표현하는 문서의 말로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문서에 담아서 전파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 방법에 따라서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원사이클이에요. 샘플 데이터 원사이클. 자, 이것은 제출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NI가 질타를 하거나 혹은 저희 같은 자문위원들이 질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 PM님께서는 구축 공정 단계별로 우리가 원래 제안을 했던, 계획을 했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적합하게, 적당하게 나오고 있느냐, 데이터가. 구축이 된 거냐,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고, 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문서를 개비를 통해서, 즉,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행을 해가지고 빨리 전파를 해서 각 참여기관들이 그 전파된 내용을 가지고 크라우드 워커들한테 또다시 전파하고 수집, 정제, 가공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전파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샘플이에요. 자, 샘플이 끝나게 되면 초기 데이터 과정, 즉 중간 점검과 이 초기 데이터는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자, 사이클이 보면 3개월 이내에 돼 있어요. 사업 수행 중간 보고 안에 이 기간 사이에서 협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자, 협약이 늦어졌어요.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빠르게 해야죠. 빠르게. 왜? 단축됐으니까 더 협약이 단축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고요. 단축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2개월 안에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는 정말 양이 적고 그다음에 뭐 없는 객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초기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데이터를 심어주는 게 좋죠.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이것도 특히에 또 내게 되잖아요. 또 NI 내게 되고 그래서 초기 데이터의 문제점들을 검토 의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 니네 이게 문제 있는데? 야, 이거 좀 다시 봐. 이 초기 데이터에서 잡아주면 저 뒤에 최종 검수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기 데이터 때 잘 모르겠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린 순간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왜? 과업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PM님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시점을 잘 보셔요. 초기 데이터에 피드백을 받은 데이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 데이터를 하고 나서 샘플 데이터에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데이터에 또 다른 검증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검사를 한 결과 보고서를 잘 보시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이슈나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시는 게 PM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빨리 이걸 가지고 임무정의 수집 정제 가공 검증 파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모델까지 돌려보시고 이 정도면 충분해. 각각의 파트별로 쭉 들어보시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품질 점검을 하게 되죠. 자, TTA는 사전 점검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사이클,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돌린 데이터를 점검을 해주는 게 바로 사전 검증이에요. 자, TTA 역할이죠. 자, 최종 검증도 TTA 역할이세요. 자, 중간 품질 점검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NI가 집행을 해요. 최종 품질 점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TTA와 같이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컨설턴트들도 가서 보기도 하고 자문위원도 바로 이 중간 품질 점검 단계 때 보게 돼요. 자, 무엇을 근간으로?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을 근간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네요. 따라서 지금 이 프로젝트의 이 프로세스를 좀 기억해 두세요. PM님,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샘플 데이터는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요? 자, 수집 가이드라인, 정제 가이드라인, 가공 가이드라인, 라벨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어떤 구축 방법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샘플에서 이런 것들이 문서가 돼 있는 거냐.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구축 계획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구축 계획서를 변경을 하시고 그 안에는 가이드라인도 다 변경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초기 데이터를 구축을 해봤는데 또 변경할 사항이 나왔어? 계속 변경해야죠. 계속. 구축 계획서 안에 있는 품질 계획서, 그 다음 구축 계획서, 수집 정제, 가공 가이드라인들 다 변경해야 됩니다. 현행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파를 하셔서
좋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착착 정리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이 실패가 판가름 납니다. PM님, 여기를 좀 잘 보셔요. 이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8, 90%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냥 스텝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빵 터져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데이터가 모든 성공 실패를 좌우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NI 관점의 주요 사업 관리 절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사업 선정 체결 이 내용들이에요,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진도 관리라든지 어떤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선은 프로세스는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병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변경 관리 같은 경우 PM을 통해서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PM께서는 이걸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잔금 지급도 뭘 PM님께서 직접 뭔가를 하셔야 되고요. 총괄 PM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과제 조정도 참여를 하시는 거고, 협약 체결도 하시는 거고, 사후 관리도 PM께서 하시는 거고, 사업비 정산도 같이 하시는 거고, 총괄 책임자께서, 즉 PM께서 모든 걸 다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PM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PM의 이름으로 끝나요. 물론 중간에 PM이 교체되거나 바뀔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PM이라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꿰고 계셔야 되죠. 자, 이 일정별로 뭐가 나와요? 산출물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품질 관리 관점의 사업 관리가 있고 NI 시점의 사업 관리가 있어요. NI는 관리 포인트에서 니네가 언제 뭘 해야 돼라는 걸 공지를 해주죠. 네가 뭘 내. 이렇게. 니네 수행기관이 뭘 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들은 뭘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업관리 파트의 영역인 거고요. 자, 품질관리 파트에서는 일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유형관리, 이슈관리가 품질관리 파트의 사업관리인 거예요. 이제 품질과 그러면 사업관리가 병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단지 이제 지금 저희는 구분을 좀 해놓은 뿐이고요. 이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품질도 역시 사업관리 파트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 따로, 사업관리 따로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축 시점별 절차를 보시면 이 안에 오른쪽에 있는 D00 사업 수행 관리 파트만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사후 관리와 샘플 데이터 관리, 초기 데이터 관리, 품질 관리, 변경 관리, 다양한 지금 샘플 데이터 문제가 터졌어? 자, 무엇이 해당될까요? 진도하고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확인, 품질 파트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변경 관리가 있어. 변경 관리는 이 사업 수행 계획서의 계약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사업 수행 계획서는 NIA와 수행기관의 계약서예요. 이렇게. 상호 협약에 의한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죠. 변경 관리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업 시점에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WBS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변경 관리에 속하고요. 과업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제조정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열려야 되거든요. 보통 수행 시점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와가지고 저 사업수행 변경해야 됩니다. 환장하죠, 이거. 왜? 과업이 끝난 다음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이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후다닥닥 절차를 빨리 해서 객관적인 검토 증거를 제출하고 NI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뭔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PM님께서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었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PM을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이게 잘 모르겠어. 이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고, 각각의 영역에서 PM님께서 치고 빠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만 명확히 선을 그어 놓으셔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PL들 통해서 업무 전달 받고, 전달 지시 받고,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 사업 변경이라든지 품질 지표에 대한 변경들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충분한 협의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주요 협약 내용을 보시면
단계가 있어. 공모에서 뭐 이게 있고 뭐가 있고 과제 조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관리 포인트는 보면 예산의 변동, 협약 변경할 때 공모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모 과제 접수하고 그냥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C공사라고 하는 이 과제 조정 영역에 대해서 검토 사항들이 많아져요. 길어지기도 해요. 어떤 과제 조정위원회는 2달까지 간 적이 있어요. 1달 반 정도. 제가 참여했던 과제 같은 경우는 5차까지 간 적도 있어요. 심각하죠. 보통 3차에서 다 끝나는데 이 과제를 포기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업체가 의지가 정확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명확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제 간 것이 5차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만큼 과제조정위원회에서는 수행기관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NI 입장을 전달을 해서 상충되는 의견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제가 과제조정위원회 활동을 해서 이게 아름답게 포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제조정위원회 기본적인 성격은 과업이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될 수 있는 것이냐를 보는 곳이에요. 보는 위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절하게 잘 판단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검토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 갖고 하면 대부분 초기 원사이클 때 대부분 다 찾아내줘요. 이게 발견해내고 그래서 PM이 똑똑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잘 될 거고 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가는 길에 발목을 잡았니? 아, 나 힘들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막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좋게 넓게 보시면 결국에는 처주의 과업의 완성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협약 체계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협약 검토, 체결, 완료, 이행보증 증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검토가 되고 자료 검토를 이루어지는 위원들한테 하면 과제조정위원회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검토가 돼서 의견서와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 비교표를 제출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니네가 잘했네, 열심히 했네 라고 해서 땅땅땅 사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해지죠. 예를 든다면 과업 준비가 안 됐는데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평가위원들은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혹하지 않아요. 왜? 평가위원들은 모르면서 평가위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업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도메인의 전문가들이시기도 하고 평가 내용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는 어떻게 허들을 넘어서 올 수는 있는데 과제조정위에서는 허들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 사업에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제조정, NI 사업을 정확히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맞네?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놓고 그러거든요. 야, 이런 과제가 어떻게 협약됐어? 이렇게 표현해요. 협약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평가됐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당연히 평가위원들을 우리가 이제 막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을 토로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평가위원 역할은 따로 있고 과제조정위원회 역할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뜻이 뭐 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만큼 좀 수준이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평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과제조정위원회 와버리면 이제 과제조정위원회 1차, 2차, 3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차곡차곡. 이때 완전 버티는 기업도 있고 잘 따라와 주는 기업도 있고 최악의 상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과제조정위원회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 수행 관리에서 보면 지금 뭐 데이터 법적 이슈 점검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PM님 제발 부탁이니까 중복성하고요. 개인정보 식별은 좀 우리 과업이 개인정보 식별을 해야 되는 과업이라 한다면 좀 제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업이 국가 정보와 관련된 지역 혹은 지도 혹은 이런 어떤 국토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라 한다면 제발 좀 필터링을 좀 잘 해주셔요. 문제가 터지지 않게. 1차적인 문제는 수행기관이 다치게 돼 있어요. PM님께서 그걸 다 모든 걸 책임지시지 않을 거면 이거를 컨소, 즉 참여기관하고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발 이슈가 터지지 않게끔 정리를 미리 좀 해주셔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수행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뭐 NI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책임져.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행기관 입장이나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 이거 니네 책임져. 뭐 1년 지나고 나서 막, 야, 니네가 유지보수 해야 돼.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PM님께서 컨소와 즉 참여기관과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수행관리 측면에서 보면 변경관리, 참여 인력 및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빨리빨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승인 과정은 승인 절차가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승인 절차에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큰 변경은 심각한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건비라든지 중간점검의 과정들, 산출물들은 이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차곡차곡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에 쭉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이 준비성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제가 해보니까 미리 이렇게 알고 가는 거하고 막 당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고 미리 차곡차곡 준비해 놓으시면 편해요. 나머지 이제 뭐 그분 이제 D08 잔금 지급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중간 점검에 관련된 프로세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딱 보면 나와요. 중간 보고서 제출 공문이 나가고 보고서 제출해서 뭐 보고서 검토하고 자료 송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 검토한 다음에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발표를 진행하면 담당자 체크리스트 기반해서 Q&A를 하고 외부 전문가들 Q&A를 해서 문제 있네 없네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통보하면 그에 대해 시행 조치의 이행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수행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하시고 자신 있게 가시려면 원 사이클을 좀 미리 빵빵하게 잘 해놓으셔요. 초기 데이터 원 사이클 잘 해놓으시면 이런 게 와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왜?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중간 점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무 사항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렵고 막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아니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깔끔하게 딱 할 거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점관리 사업이 안 되겠죠. 음. 중점관리 사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서로 간에 힘들죠. NI 담당자도 힘들고 수행기관도 힘들고 자 이걸 좀 피해 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이건 수행관리에서 현금 잔금 지급일이니까 뭐 이런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돈이니까 좀 동그랗게 띄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국가 관련된 과제야 똑같은 과정들이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료 및 사후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제가 좀 설명을 짧게 드리면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 빨간색 왼쪽 단계 설명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구성을 해서 품질 검증을 수행을 해요. 저희도 수행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 품질 검증 전문가에 의해서 혹은 TTA 이 검증 기준에 의해서 이 항목이 성공 실패, 미달과 달성으로 이제 구분되게 되죠. 자, 미달 항목이 되게 되면 사업이 끝나도 여러분들 수행기관의 비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유료로.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비용은 이미 다 썼는데 추가 비용을 통해서 또 뭔가를 해야 돼.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PM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PM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초기 데이터에서 뭔가를 다 하시고 준비하시고 저 뒤에 가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 검토하면서도 미안해요. 왜? 데이터를 볼 때 짜증나는 데이터도 있어요. 검토할 때. 정말 화가 나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 많은 몇 수십억 비용을 썼는데 이거밖에 못 만들어? 라고 화가 나는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속상한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어떤 기업은. 처음 와가지고 몇 번 했는 기업이 아니고 처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이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과업을 제출했더니 막 이것저것 수정하래.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라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 내가야 이쪽에서
끝장이었어. 내가 이쪽에 좀 뭔가 날렸어. 나 인공지능 개발 끝장이야. 나 정말 잘해. 이렇게 했다가 이 구축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당황해지는 거죠. 이게 결론만 잘 내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한 문서들이나 있던 결론 라벨링 데이터가 혹은 검증 데이터 유효성 검증 내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 이거 힘들지.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 프로세스를 좀 정확히 보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아니면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간기간, 수행기간 내 주간기간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잘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어떤 정제과정 국가 보안 법률적인 문제들 없는지 잘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장인데요. 일정 관리라든 절차 관리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WBS 현행 과정들 변경할 때는 무조건 현행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현행화. 현재 시점에서 행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화를 정확히 해달라. 이게 현행화예요. 변경된 내용의 문서의 내용이 있다면 문서에다가 바로 교체해서 바꿔달라. 업데이트 해달라. 바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초기 데이터 확보 전 단계 공정 검사한 다음에 일정 관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 초기 데이터 확보한 다음에 일정 관리를 정확히 보셔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있을까?를 마지막 형태인 것처럼 거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 데이터 시점에 즉 원사이클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제출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개선이 될 수만 있다면 사후 관리 파트는 여유 있게 갈 수 있어요. 문제 없이. 근데 나중에 거기서 제대로 개선이 안 되면 사후 관리 때 만나야죠. 쉽지 않죠. 힘들어요. 서로 좋은 기업들 서로 같이 하려고 으쌰으쌰했던 참여 기업들끼리 서로 의상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PM님께서 일정이라든지 어떤 일정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을 때 활동 그 수집 정제 가공에 대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문제가 없는지 사업 관리에 저골 뭐 11월 달, 12월 달에 제출하는 그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원래 목표에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겼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PM께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걸 같이 논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을 약간씩 같이 조인해서 즉 정제기관의 일부가 들어와서 수집을 획득을 같이 해준다든지 라벨링의 일부 인력이 들어와서 정제를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대규모적인 어떤 컨소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저는 시켰고요. 그렇게 되니까 오 좋아져요. 데이터는 좋아져요. 그리고 납비가 준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경험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하시겠지만 더 완벽하게 채워서 일정을 명확하게 보시고 그거를 바로바로 현행화시켜서 일정 체크에 즉 WBS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저는 4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